다발골수종 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골수종은 혈액암의 일종인데, 혈액암이라는 것은 그 조혈모세포, 우리 몸 안에 골수에서 피를 만드는 세포에서 암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특히 암이 생기는 그 부위가 우리 체내에서 감염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전의 가장 중요한 항체, 면역 글로불린을 만드는 형질 세포에서 암이 생기게 됩니다. 암이 생기게 되면 정상적인 항체가 생산이 안 되고 비정상적인 몸의 면역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런 항체가 생기면서 우리 몸의 감염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고, 그럼으로써 이제 치명적인 감염이 발생합니다. 근데 특히 이 골수종이란 병에 있어서는 다른 혈액암과 달리 요 우측에 보이는 바와 같이 뼈가 아주 심한 골다공증이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서 급기야는 혈액암으로 인해서 바깥의 뼈가 다 녹아내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그림은 한 200년 전에 영국의 한 의사가 처음으로 다발골수종이란 병에 걸린 환자의, 그때는 사진기가 없기 때문에 스케치를 해가지고 그림으로써 표현을 한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뼈가 다 이렇게 골절이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환자가 많이 이제 수척해진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사실 괴롭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이런 뼈가 약해지면서 병적 골절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것이 환자의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는 하나의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감염, 그다음에 뼈가 약해지면서 칼슘이 녹아내리면서 이제 혈중의 칼슘 농도가 올라간다든지, 특히 비정상적인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생산되면서 그런 것들이 콩팥으로, 소위 말해 신장의 세뇨관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혈액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뼈 주변에 신경을 눌러서 신경학적 증상으로 마비가 오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혈액암이지만 여러 우리 몸 안에 다양한 그런 부분들에 큰 위해를 하는 이제 그런 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발골수종의 특징이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 생기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평균 발병 연령을 보면 우리나라가 68세 정도고, 서양은 약간 우리나라보다 한 2, 3년 더 고연령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개 60대 후반에서 70대 사이에 많이 발병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의 이제 평균 수명이 점차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거의 80세가 넘게 남녀의 이제 생존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존 기간이 이제 많이 늘어나면서 노령 인구가 많이 생기면서 결국 또 거기에 비례해서 이 다발골수종 환자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025년부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게 되는데, 특히 50년대, 60년대 베이비붐 세대에서 많이 태어난 분들이 지금 이제 다발골수종에 이제 이런 발병이 많이 생기는 그 연령대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다발골수종의 발생 추이를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체 환자 수는 적지만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16년간에 거의 4배가 늘어났고, 과거에 아주 초창기부터 따지면 거의 50배 가까이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혈액암의 대표적인 병이 급성 백혈병인데, 우리나라에서 이 백혈병의 발생률을 골수종이 서서히 이제 고령 인구가 되면서 추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다발골수종이 우리나라에서도 림프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생률이 늘어나니까 자꾸 유병률,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을 해서 뭐 돌아가시는 분이 있고 치료하고 또 완치되는 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누적된 환자분들이 자꾸 늘어나서 우리나라에서도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늘어나서 현재는 한 7천 명, 8천 명 정도, 심지어 10,000명까지도 지금 환자분이 계실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이 서양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그 생존율을 국가 통계를 비교해 보면 미국에 비해서 다소 좀 이제 생존율이 떨어지는데요. 이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서 아무래도 이 새로 치료가 이제 신치료 기법, 새로 이제 치료제가 나온다든지 새로운 치료 방법이 나오면 건강보험 제도화에서 이것을 빨리 이것을 이제 흡수해서 그것을 보장성을 강화시켜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이것이 좀 늦고 좀 미흡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으로 해서 약 5% 정도의 생존 기간이 좀 우리가 좀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이 그림은 저희 이제 제가 근무하는 기관의 데이터를 이제 통계를 낸 것인데 해가 가면 갈수록 생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비해서 5년 단위로 봤을 때 2010년 지나서부터는 생존 기간이 늘어나고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왜 시간이 지나면서 향상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자명한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이제 보장성 강화가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환자한테 적용이 되면서 점차적으로 생존율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희망적인 것은 생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생존율이 늘어나면서 완치가 되는 환자분들이 좀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 저희 이제 임상 의사들은 어떤 이제 임상 시험이라든지 환자 진료에도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은 우리나라 제도권에서 임상 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나온 그런 치료 방법이나 치료제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성 강화로 빨리 들어갈 수 있게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